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세,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강사님들이 요청이 좀 있으신 게 강사TV에서 앞으로 강의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어떤 게 좋은지는 꿀팁도 알겠는데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잘하냐고요. 다 오픈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내놓으라는 거죠. 양성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혼자서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찾아보는데 자료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 있죠. 비주얼 PPT 컨텐츠도 사실 그렇고요. 그런 니즈들을 채울 수 있게끔 법정 의무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리더십이나 조직 개발이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강사들이라면은 사실 컨텐츠를 오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해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강의를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오픈하죠. 이렇게 오픈하죠. 오지라. 그럼 오늘 강의 잘하는 방법의 영상은 바로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 중에서도 필수로 포함되어야 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강의 잘하는 법도 좋긴 하지만 강의를 위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대상자 분석 뭐 이런 기본 베이스 말고도 실제 강의에 필요한 내용과 컨텐츠를 위주로 윤지 강사님이 오픈을 해주실 거예요. 저도 네.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성희롱 예방 교육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법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요, 노무사 시험 범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강의를 하기 전에 법을 공부하셔야 하는데요. 1년에 1회, 1시간 이상, 뭐 이런 기본적인 시행 규칙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은 물론이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모두 알아야 강의가 가능합니다.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면 또 알아야 되는 게 또 있듯이 네. 법정 의무 교육도 또 법을 아는 게 기본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법을 모르고는 절대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희롱 하면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법은 필요합니다. 외우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법을 이해하고는 있어야 강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법률상 꼭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 필수로 언급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때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걸리는 건가요? 네, 비슷해요. 네. 필수 포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수 내용들일까요? 뭐 꼭 언급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입니다. 자, 한번 우리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벌써 너무 어려운데요. 법령을 이렇게나 너무 많이 넣으면 교육이 너무 지루해지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법령을 지금처럼 이렇게 쭉 읽어주는 게 아니라 해당 법에 맞는 사례들로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부터 벌써 힘드네요. 벌써 힘드세요? 벌써 힘들어요. 두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인데요. 사규에 의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은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요. 구체적인 징계 그리고 인사조치의 기준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 내용 안에 다 포함해서 교육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장마다 조치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사의 조치 기준들을 교육 내용에 담아서 풀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징계 수준이나 기준들도 기업마다 좀 다 다르죠. 그래서 꼭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징계 절차가 있는지 아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입사하고 나면은 취업 규칙을 안내해주는 오리엔테이션 교육들이 꼭 있죠. 그렇지 않고서도 뭐 근로계약서를 쓰면 항상 같이 설명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사업주들이 읽어보라고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면 읽어보나요? 그렇죠. 그냥 사인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취업 규칙을 정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 모든 일들이 취업 규칙 안에 다 있더라고요. 지각할 때는 어떻게 처리되고 징계는 몇 번째부터 받으면 사유서는 언제부터 내고 심할서는 언제 쓰고 이런 게 막상 내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을 한 건가? 라고 기분 나빠하고 회사에 삐져요. 네, 직원이 삐집니다. 근데 이거는 삐질 일이 아닌 거죠.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가해자가 받아야 되는 징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피해자들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되는 교육 내용 세 번째는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입니다. 근데 막상 이런 일을 딱 당하고 나면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필요한 내용이 많네요. 네, 교육 끝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강사님 혹시 제가 혹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외부 강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 제기 절차들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접수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조사를 하는 방식 등을 미리 안내해 주어야 신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구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의 신고 건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죠. 불안감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당연히 높아지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내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들에서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꼭 언급을 해야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뭔가 처리가 안 되면 외부로 신고를 하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사측에서 볼 때는 무조건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만큼 불편할까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이 미리 대비를 해둬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해당 법령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런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으면 외부로 신고되는 불편함도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주의 의지와 노력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고요. 피해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고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의지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교육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은요, 사업주, 즉 대표도 들어야 되는 교육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대표는 나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내가 왜 직원들이랑 같이 교육을 듣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 포함 전 직원이 들어야 되는 교육이다 보니 아무리 바빠도 전 직원과 함께 해당 교육을 들어주시는 모습, 이러한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요? 강사 혼자 준비해야 되는 교육이 아니라 회사와 강사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외부 강사가 회사 내부의 규칙을 알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않기 때문에 네. 교육 담당자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교육을 다시 받지 않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지루하지 않게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강사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판례를 주로 활용하긴 합니다. 뭐 인지심리학이나 심리학들을 활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림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에 대입하기가 훨씬 더 지루하지 않고 쉬워지겠고 그쵸. 그만큼 인식의 변화를 주기 더 좋은 방법이 되죠. 그러면은 필수 포함 내용 4가지를 어떻게 강의로 연결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길었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개요부터 유형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거 강사TV에서 다 얘기하셔도 양성 과정에 문제 없으신 건가요? 물론 뭐 그럼 오늘 강의 잘하는 법 첫 번째 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수 포함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강의 잘하는 법 카테고리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강사TV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